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인성 TV입니다. 맥에 대한 이야기를 브이로그 2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브이로그 21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못 꺼내서 브이로그 22 지금 3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맥이라는 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수학에서 2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석학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공화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게끔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다 맥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3부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까 맥해에 대한 이야기 100년 전에 써져 있는 맥의 해석, 맥이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를 제가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그것도 요약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도 뭐 그 긴 글은 아니지만 그 A4 용지로 하여튼 반 페이지 조금 넘는 한문 글을 읽어드렸지만 그거를 아마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3부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려고 진행을 합니다. 자, 맥.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맥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맥을 알면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선택을 하는 순간에 맥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맥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의학에서만 쓰는 게 맥 아닙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3부를 시작을 하면서 맥을 이렇게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거, 한문으로 이렇게 맥을 쓸 수 아세요? 달월자에 음. 그냥 그게 무슨 몰라도 됩니다. 자, 맥 그걸 네. 보통 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문을 이제 풀어갈 때 한문이라는 것은 표의 문자잖아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파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파자에 대한 대표적인 동양 고전이 2000년 전에 설문해자라는 허신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성경만큼.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정확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써여져 있는 것만큼 파자를 하면 일반인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시중에서 떠들고 있는 파자 정도 수준으로 제가 맥에 대한 파자를 좀 할게요. 맥이라 그러는 것은 그 앞에 보통 일월 할 때 월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자자는 파벌 할 때 그 파자예요. 파자. 그렇게 두 개를 합쳐놓은 거를 맥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뭐 보통 그 파자 말고 길령자를 옆에 써서 맥이라고 이게 읽기도 하고 그럽니다. 보통 그 한자 뭐 교실 뭐 내지는 그걸 뭐라다 저도 저기 선다회 아니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한문 글씨 쓰는 거 한문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그림이기 때문에 필체가 어떠냐 이런 거 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그 글자를 쓰는 것 자체를 하는 건데 그 뭐라 그럽니까 한문 글자 이렇게 쓰는 거 서도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저도 뭐 그거 조금 하는 건데 그 대표적으로 쓰는 첫 번째 배우는 글자가 길령자예요. 길령자. 하여튼 그 1월 할 때 그 월자에다가 기령자를 쓰는 것도 맥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이렇게 하긴 하는데 기령자는 그건 제대로 된 글자가 아니고요. 파벌 할 때 파자를 쓰는 것이 더 맞는 겁니다. 그때 1월 할 때 그 월자는 그게 월자가 아니고
육달을 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달을 월이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몸. 그 육자 우리가 뭐 또 고기 육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그거를 줄여가지고 월로 쓰는 거예요. 그 앞에 붙어 있는 거는 그건 몸이란 뜻이에요. 고기 육 할 때 육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파자는 우리가 뭐 파벌, 뭐 나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몸을 장기를, 나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파자를 하면. 그게 장기를 파생상 쓸 때도 앞에 월자를 붙이는 이유가 그것 그 때문이군요. 뭐라고요? 장기, 예를 들어 그렇죠. 간이라든지. 장부할 때 그 앞에 붙이는 그 월자처럼 쓰는 게 그게 1월 할 때 그 달을 육자란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게 6달월 월자를 그렇게 줄여서 쓰는 거예요. 그게 다 몸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예. 근데 그 파자라는 말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금융자본주의를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금융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져 있죠. 금융정책 이렇게 되어져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은 국가가 거의 지분을 경영권 방어를 하는 차원 내에서 가지고 있죠. 하여튼 50% 이상.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산분리 정책이다 이런 거예요. 금산분리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냐면 금융이랑 산업이랑 쉽게 이야기하면 현대나 삼성이 은행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험업만 하는 거예요. 삼성생명보험, 그다음 현대해상보험 이렇게 보험회사만 하는 거예요. 금융업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죠. 보험사, 증권사, 은행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금융권에 1은행 제대로 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를 못하고 보통 2금융권, 3금융권 더 나아가서는 사채를 쓰시는 분들도 많죠. 예. 제3금융권으로 탁 넘어가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그리고 사채로 넘어가면 그거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자가 1년에 뭐 500%, 1000%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대문 쪽에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 미국은 그런 것 자체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시장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의 기법들을 증권이나 보험사나 이런 곳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만드는 그 상품을 우리가 파생상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거, 진짜 큰 거는 그걸 통째로 살 수 있는, 통째로 거래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 특히 석유의 중요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석유의 어느 지역에 채굴권 이런 거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통째로 팔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없죠. 그래서 그 석유의 몇 개월치 채굴권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4대 석유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없죠. 싱가포르이 거기 있고요. 미국은 당연히 그 석유 시장, 소위 말해서 증권 거래소가 있는 것처럼 석유 거래소가 있겠죠. 미국은. 울산에서 2012년도에 세계 5대 석유 거래소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못했어요. 하여튼 진짜 좋은 물건은 나누어서 팔아야지 돼요.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산수에서 수학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그게 나누는 기법에서 소위 말하는 등가 교환, 손해보지 않는 교환을 어떻게 이루어낼까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뭐 산수만 알면 되죠. 뭐 사칙 연산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진짜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나누기법, 그래서 미적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벡터 해석학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금융시장에 도입되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상품을 우리가 파자를 쓰는 거예요. 파생상품. 소위 말해서 세상에 공정한 시장 경제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발생이죠. 그거를 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 몸을 나눈다라는 말이 맥이다라고 쓴 말이 그런 말이에요. 파자를 하자 그런다면. 자, 그렇게 우리가 일자적으로 맥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파자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아까 그 맥해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맥을 아는 의사 몇 명이나 있을까요? 브이로그 22라 그랬죠. 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심장의 박동을 요골 동맥에서 제일 느낄 수 있습니다. 순환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돌팔이들이 거짓으로 세상을 흐리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진리는 공짜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공짜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 너무 말하면 대머리 된다 그러잖아요. 공짜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거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일상에 있는 것이고요. 일상 중에 핵심이 뭐냐 그러냐면 공짜 없다입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노력하여 알게 된 현명한 학자들이 교육비를 받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실력 있는 금융인들이 신용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자와 금액을 책정하여 각 사람의 신용만큼 거래,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경제에서 가격 결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이라고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자본주의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야 한 것 자체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가격 결정을 하는 그 순간 좋은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그것을 비싸게 받으려 그럴 것이고요. 좋은 소비를 하려 그런 사람은 좋은 물건을 찾으러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을 보는 그 사람의 현존에 있는 생활의 방식입니다. 대체적으로 아프지 않으니까 소비와 공급상에서 자기가 생산자가 될지 판매자가 될지 소비자가 될지를 일반인들은 결정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비자가 되려고 하는 거, 좋은 판매자가 되려고 하는 거, 좋은 생산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 순간이 바로 맥을 보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가격 결정을 하면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제에서는 신용평가가 진리를 배운 하늘의 사람이 맥으로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신용평가. 이게 맥을 보는 거예요. 의사는 불치와 난치를 구별하여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맥을 아는 의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통혼이라는 제가 말을 드렸는데 하늘은 막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진리를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세상 땅은 따뜻해야 된다. 배꼽 아래 신장은 따뜻해야 되고 신장에 해당하는 뼈는 따뜻해야 된다. 이 말이 현실입니다.
뼈가 따뜻하고 사실은 신장에서 사구체에서 나트륨 펌프가 잘 작동이 되어야 그래야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현대 과학이 그 부분은 다 설명해놨죠. 과학에 약간만 조회가 있는 사람도 짜게 먹으면 안 된다. 나트륨 펌프가 신사구체에서 잘 작동이 돼서 나트륨은 내보내고 칼륨을 흡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는 약간의 그 의학적 생화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이 재투자, 땅이 따뜻한 거예요. 생명에서는. 땅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현실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기본소득을 말하지만 연 5천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5천만 명에게 주려면 2,500조가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기본 소득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2022년도에 기본소득에 대한 것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지금 뽑는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GDP, 1년의 총 GDP가 1,500조 약간 넘거든요. 2,000조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기본소득이라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은 줘야죠. 소득이란 단어를 붙였는데. 하여튼 뭐 1년에 1,000만 원을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500조라는 돈이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치열합니다. 시장에서 남의 돈 버는 게 힘들다라는 건 어른들은 다 알죠. 이제 뼈골이 빠집니다. 뼈골이 빠져. 그런데도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먹으려는 우매한 대중과 표퓰리즘으로 권력을 유지하라는 현 정권은 장난하듯이 소득이란 단어로 세금 살포를 하는 듯이 속이려고 합니다. (1년에) 1,000만 원도 못 줘요. 지금 현 경기도지사 1년에 뭐 100만 원 주는 이야기 뭐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거 다 세금이에요. 국민들 돈이에요. 한꺼번에 기본소득 5천만 원 줄 수는 없겠죠.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기본소득이 되게끔 주겠다. 이거 10년 로드맵 가지고도 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 째 뭐냐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2년도 대선에 이게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르면 돈 많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드맵을 너무나 짧게 잡는 애들 그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 대통령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4차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서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4차 산업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그래서 다량의 실업자가 배출될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다들 알고 있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4차 산업을 열겠다라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이런 거에 관심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 10,000명이 있다고 쳤을 때 한 명도 제대로 끝까지 가서 공부를 못합니다. 한 30년 공부해야지 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이 형편없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맥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급해서 그렇고요. 정치인들이 긴 안목으로 세상,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해서 100년을 쳐다보고 교육제도를 이야기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수월성 교육, 경쟁 교육론이라는 것을 포기를 하는 정권이 들어선 지가 오래됐어요. 교육은 공부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형평성 교육론이라 그래가지고 한 교실에 선생보다 더 똑똑한 애들도 있고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들어온 애들도 있고 무슨 수준을 낮춰서 설명을 해도 맨 자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 거기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뭘 가르칠까요? 뭘 준비해서 수업을 들어올까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뭐 사실상은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첨단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첨단 학문 대학에 가서 강의 알아듣게끔 기초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새 또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면 일타 강사라 그래가지고 요새 어린 학생들 보니까 뭐냐면 인터넷에서 강의 듣는 친구들 많대요. 제 아들만 해도 뭐 그런 거 그렇게 해도 듣대요. 저희는 뭐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좋은 강의 자료들 많죠. 그래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것 중에 가짜를 구별해내는 눈,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들으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뭐 자꾸만 뭐 가르치라고 이렇게 압력 넣고 뭐 수업 준비하라고 하고 그러면 그분들 학생들 그 한 2, 30명 데리고 한 반에 들어가가지고 그분들 힘들어서 그거 못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학점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고요. 그분들한테 가리켜야 되는 직업이다라는 거, 가리키는 것을 안내한 직업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교육 경쟁론에서 학급 평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학급에 대충 수준이 비슷한 애들이 들어와야 걔네들이 뭐 인터넷 강의를 듣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강의의 수준의 질을 난이도를 조절을 하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학급 평준화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애들 따로 모아놓고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애들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수업했어요. 걔네들 뭐 공부 못한다고 뭐 구박하지도 않았어요. 또 우리나라가 뭐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뭐 자사고니 뭐 과학고니 외고니 이래가지고 공부하려 그러는 애들 중학생들 중에 그 따로 가는 고등학교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없애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나 사실 도대체 모르겠어요. 10대에서 실질적으로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10대 중에 선생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있고요. 천재들이 있고요. 그 천재들의 기본적인 의지를 꺾는 그런 교육 정책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 10대들이 공부 30년 해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공부한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제대로 맥을 볼 수 있는 사람, 금융시장의 파생상품이라는 것을 이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못 길러내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하나, 외국에 가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배우거나 한국에서 자기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배운 사람, 무릎 꿇고 배운 사람들만이 맥을 아는 겁니다. 수학 모르고 맥 알 수 없어요. 미적분 모르고 맥 알 수 없습니다. 맥 잘 볼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시대정신이 뭔지 모르는 사람,
정신과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인간의 한계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절대 맥을 모릅니다. 자기가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맥을 봅니까? 건강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잘 산다는 게 무엇이고 이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맥을 봅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헷갈리는데. 그런 것을 내가 보편적 언어, 현실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대통령 뽑는 거고요.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맥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숫자가 조금씩 늘어가는 겁니다. 맥이라는 것이 핵심을 이야기하지만 그 핵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부분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지 됩니다. 그거 맥을 잘 모르는 거죠. 하늘이 막다라는 것을, 세상은 따뜻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잔재도 조금 벌어가지고 알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기본소득 대한민국에서 실천해야죠. 그거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 교육 강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총 1년의 GDP가 지금의 3배는 되어야 기본소득을 기본소득답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것 자체 내에서는 1차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일어나는, 국민 전체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를 소위 말해서 공부를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교육정책이 마련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그 맥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셔야 됩니다. 유럽은 그런 나라가 많다 그러고요. 미국은 사실상은 대학 자체가 사실상은 너무나도 치열하게 공부하는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한 강의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좋은 대학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일정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 정책에서도 시작해서 세계 경쟁력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위대한 학자들이 많이 나오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상황 자체가 되어야 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을 투현질능합니다. 이제만은 투현질능을 천하의 병이라고 통탄하였습니다. 투현질능 한문이니까 조금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투기할 투자예요. 현명한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을 투기해요. 옆집에 애가 서울대학만 들어갔다 해도 배 아파해요. 엄마들, 옆집에 애가 서울대학 들어갔다 그랬을 때 배 아파하지 마세요. 걔 존경해야지 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친구가 나이가 어려도 그 친구한테 반말하면 안 됩니다. 그 친구가 당신의 아들을 밥 먹게 해줄게 해주는 친구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풍토 없애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이 자기가 공부를 덜 한 것을 자식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투사라고 그 의학 정신과에서 쓰는데 투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 좋은 엄마가 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요. 애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애들 글 공부 시키지 마세요. 걔네들 때문에 수업이 안 돼요. 공부하려고 그러는 애들만 시키세요. 글 공부 좋아하지 않는 거 기본적으로 엄마가 글 공부 안 좋아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은 글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자식만 자꾸만 글 공부하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여자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돼요. 신사임당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투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현명한 사람, 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투기해요. 질, 무시할 질자인데요. 능력을 무시해요. 지금 삼성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그 재판에 세계의 재판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삼성 그 이치 가문가 아닙니다. 저는 보수 쪽에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번에 그 삼성 내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이 다 아실 테니까 그 친구 혼나야 돼요. 예. 삼성물산을 홀딱 삼켜가지고 거기다가 국민연금까지 실질적으로는 참가시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국민연금입니다. 지금 하여튼 뭐 1,000조 가까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상황 자체에 대해서 합병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한 상속세가 50%인데 상속세 안 내고 그거 대한민국 법 위에서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뇌물인지 어쩐지 제가 법률가가 아니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시키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이렇게 3분의 1로 떨어뜨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를 3배로 튕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영권 상황 자체에 되어져 있는 상황 내에서 있었던 그 비리 지금 그거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삼성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에 당기는 삼성전자를 당기려고 하는 그 회사원들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그 삼성전자 창업을 했던 그 이씨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5%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총 지분에. 근데 그분들이 왜 맨날 최고 경영자가 됩니까? 그래야 삼성전자가 사는 겁니다. 혼나야 돼요. 그 친구는 창업자랑 그 아버지랑은 달리 너무나 곱게 남들보다 엄청나게 앞에 달리면서 세상 태어났을 때 다 공평하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짊어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짊어지고 나오진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절세를 하면서 지금 자산이 뭐 조 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다 세금 안 낸 거예요. 땅이 따뜻하다라는 말은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세금 제대로 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최고 경영자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고요. 제가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평분만자에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최근에 보수 쪽으로 정당 상황 자체를 들어왔는데요. 보수도 핵심해야 되고요. 진보도 진짜 진보가 돼야 됩니다. 보수 쪽에서 가장 바라는 거, 그거 표면적으로는 삼성전자 최고 경영자가 되는 방식이 투명하게 대한민국에 세금 많이 내는 삼성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 경영자가 돼야 됩니다. 이씨감은 아닙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씨가문이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가 되지 않게끔. 그런 거를 삼성전자의 능력을 질투하는 거, 무시하는 거, 그게 바로 투현 불능입니다. 삼성전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그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알죠. 그 능력을 삼성전자의 능력을 가장 무시하는 집단이 그게 바로 그 삼성전자 이씨 가문들입니다. 그게 병입니다. 그거를 진단할 수 있는 의사, 그 사람이 맥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의 맥을 보는 겁니다. 호연낙선을 합시다. 이재마가 제안하는 호연낙선,
천하지 대약을 실천합시다.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려는 현명한 사람의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호연낙서, 천하지 대약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존경합시다.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을 만난다라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 잘 사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지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열심히 공부하는 거 힘드니까 또 자질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의학적으로 들어와서는 좋은 의사, 맥을 아는 의사를 만나서 치료하는 것이 세상을 진리와 가깝게 만들려는 시대 정신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의학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요. 생명이라는 것은 정치와 경제 위에 있는 것이라고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맥을 아는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치료를 받는 사람,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의사를 만날 때, 아플 때, 기계적 진단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학적 진단을 하는 맥을 아는 의사. 대한민국에 몇 안 되지만 그 의사를 만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호연낙선입니다. 맥을 아는 의사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떻습니까? 우리 고 사장님. 이제 제 설명은 다 끝났어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맥, 맥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다가, 네. 거기에 굉장한 넓은 의미의 이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맥을 짚는다는 거, 맥을 안다는 거, 이게 뭐 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접근 방식이다라는 거로 이번에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뜻깊었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뭘 하든 뭐 사업을 경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맥을 짚을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저랑 뭐를 하겠다 그런 상황이고, 이 정도 들을 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로서도 참 다행이고, 또 제가 선생님들한테 공짜로 배웠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정리해서 한번은 전달해 줄 기회가 있기를 저도 하여튼 기다렸는데, 하여튼 이쯤에 제가 더 길게 사실상 좀 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더 길게 하면 좀 지루하니까, 제가 핵심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 두 사람의 어떠한 이야기 사항 자체의 공감, 내지는 어떤 공유, 이런 거보다 앞으로 이제 유튜브를 볼 사람, 또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둘이서 그냥 통하듯이 그렇죠. 이야기하면 훨씬 더 군더더기 없이 제가 탁탁탁 이야기를 했을 텐데, 사실상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앞뒤를 다 재가면서 방송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길게 되어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는 사람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라고, 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라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 방송 전체는 좀 마치는 거로 하시죠. 동의보감의 표현에 보면 명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명의. 그게 이제 이름날 의사 이래가지고
이름 명자에다가 의사 의자를 쓰는 그게 아니고요. 뭐 명의를 네. 찾아서 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뭐 TV 프로그램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때 쓰는 명자는 밝을 명자를 쓰는 거예요. 동의보감의 밝을 명자. 이 명이라는 말이 맥을 아는 의사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뭐 한의학은 유심론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심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하지만 명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 명의가 어떤 건지를 제가 조금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명의는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봤을 때 동의보감에 그 불치병이라는 것 자체를 써놓은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뭐냐 그러냐면 명의를 못 알아보고 귀신을 쫓으면 그거는 불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귀신이라는 말은 제가 현대말로 좀 표현을 하면 그 기자를 이게 fu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음을 해가지고 기가 돌아올 기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귀신 기자 따로 있지만 그 fun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국의 발음이 같은 것을 가지고 확장하는 방식인데요. 또 신자를 별신자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귀신자 따로 있는데 그래서 돌아오고 편다. 현대말로 하면 구심력과 원심력 이런 뜻이잖아요. 현장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아이 컨택은 안 되고 스킨십이 안 되는 어떠한 살아있는 것 같은 거 그런 것을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명의를 믿지 않고 귀신을 믿으면 불치병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 귀신이라는 것이 인터넷, TV 이런 여기서 정보들이 다 그 귀신이에요. 그 살아있는 사람이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 다 귀신이에요. 그 사람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명의 앞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다 이런 환자들 대단히 많아요. 그 사람이 치료를 포기한 거예요. 환자가 아프면 안 아플 때는 치료라는 말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지만 아프면 치료라는 말이 아주 간절하고요. 치료라는 것은 스스로 못 고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의사를 만나야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그 좋은 의사를 동의보감에서 명의라 그러는데 그 명의는 현대적으로 딱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이 치료를 위해서 돈을 얼마를 쓰는가를 딱 알아맞히는 의사를 명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30대 때 명의였어요, 명의. 그 사람이랑 나랑 딱 앉으면 5분 안에 그 사람이 치료비를 얼마를 쓸까를 제가 딱 알아맞히는 사람이. 지금은 제가 더 명의겠죠. 근데도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진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 당시 진료했냐 그러냐면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딱 해서 치료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고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한테 치료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게 돼요. 치료할 의지가 없으면 뭐 아프면서 사는 것도 인생이지요. 이러면서 위로해서 그냥 가볍게 치료해서 돌려보내고요. 이 사람이 치료할 의지 있는데 저한테 치료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큰 병원 가세요 라고 제가 이거 잘못하다가 그 병이 자꾸만 커집니다. 큰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하고 큰 병원으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치료 의지가 있고 저한테 치료를 할 생각이 있으면 제가 치료하는 것 사항 자체에 대해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대충 얼개를 이야기합니다. 한꺼번에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 치료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치료를 잘 따라오면은 제가 치료 사항 자체에서 저도 치료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 마음이 흔들려서 저한테 치료를 안 하다가 몇 년 후에 와가지고 쓰러져서 중풍으로 되거나 뭐 쓰러져가지고 김 원장이 생각해서 왔다 그러면 참 제가 그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고 나면 중풍 걸려서 오고 쓰러져 뭐 다른 큰 병 걸려서 오고 막 혹상 늙어서 오고 그참 어떤 분 죽었다고 저한테 연락 오고 이렇게 돼서 그 경험 몇 번 하게 되면 야
이게 내가 환자한테 돈 이야기 내 웬만하면 안 할라 그러는데 돈 이야기를 좀 더 세게 해야 되겠구나. 좀 겁을 좀 줘야 되겠구나. 당신이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저도 이제 그럭저럭 한의학에 입문한 지가 그 40년 가까이 되고 제가 한 30대 때니까 그게 벌써 한 25년, 한 30년 전에 사실상은 제가 그렇게 진료를 한 5, 6년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세월이 20년 훌쩍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개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의료 전달 체계의 거점 병원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제 목표를 세우고 그게 정치적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한계를 느끼고 정치의 선거에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있는 환자들 이렇게 보면 좋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환자의 마음이 먹고 누구나 다 똑같겠죠. 근데 좋은 치료를 하는 좋은 의사를 만난다라는 지혜가 대체적으로 없어요. 음, 그래서 국가가 그 좋습니다. 부분을 철저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좋은 의사가 누군지,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건데요. 한의사들 중에 맥을 잘 본다, 못 본다에 따라서 맥을 보는 거에 가격 책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변증이라 그래가지고 그 맥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 1,000원 책정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한의사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 맥을 본다라는 그 노동의 집약도 사항 자체에 대해서 누가 맥 공부를 하려고 하겠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명의가 자꾸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명의는 갈수록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정부가 방해하지 않기를 반드시 내가 바라겠습니다. 일반 시민들, 대한민국 정부를 도와서 명의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제대로 공부하는 의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의학 교육 커리큘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의과대학에서 의철학이라는 학문이 없어요. 그리고 장수학이라는 학문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안 배웁니다. 의학은 서양의학도 마찬가지로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의학이 과학을 기본으로 한 학문인 것처럼 그 일반인들이 자꾸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학은 기본적으로 서양의학도 마찬가지고 다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되어져 있는 학문이에요. 의철학을 배워야지 돼요. 예? 왜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하려고 하렸으며 갈레우스가 왜 순환 혈관계를 배합을 했으며 미생물 병인론이라는 것이 왜 최근에 등장했고 면역학이라는 것이 왜 이야기를 했고 또 사망에 대한 뇌사설 그다음 제 심장사 그다음 제 감각사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다루는 학문을 의료 윤리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과대학에서 배울 수 있게끔 또 그런 것을 배운 의사들, 그런 것을 아는 의사들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도 빨리 도입돼야 됩니다. 의사라고 같은 의사 아닙니다. 한의사라고 다 같은 한의사 아닙니다. 맥을 잘하는 한의사가 있고요. 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의사들도 있어요. 양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커리큘럼에 의해서 사실상 평균적인 실력이 비슷비슷하지만 한의사들의 실력은 천양지차입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하고 병 안 걸리고 병 걸리면 빨리 치료되게끔 좋은 의사 만나고 이런 바람이 있는 거니까요. 거기 맞춰서 치료비 좀 적게 낼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정책 잘 쓰는 데 있을 거니까요. 그 부분 신경 써서 대한민국도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노력해 봅시다. 맥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멘트 할 거 있으면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끝내도록 할게요. 어, 어디에,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 이 중점을 두는가, 어느 것을 이 중심을 잡아서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물질주의에 찌들어서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진리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물질이 앞서게 되면 그게 바로 사기꾼이고 그게 바로 그렇잖아요. 뭘 하든 중심을 잃지 않고 뭘 하든 이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간다라고 하면 뭐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도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토론을 통해서 많이 또 배우게 되고요. 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여튼 그 공존의 지혜가 있는 사람, 공존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 뭐 사적 이익, 그 사유화되는 것도 그 부분이 투명하게 돼야 되지만 공존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공존의 지혜를 아니고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려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들 조심하면 됩니다.